고창 매산마을에 산기슭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돌들. 이것들은 모두 고인돌이다. 고인돌 행렬은 산 경사면을 따라 1.5km 구간까지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의 고인돌들을 보면 어느 하나 똑같은 모양새가 없다. 위에 올린 덮개돌과 받침돌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고인돌은 어느 집 담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는 왜 이렇게 고인돌이 많은 걸까? 고인돌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배자의 무덤이다. 이런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하는 데는 얼마의 인력이 투입돼야 할까? 목포대학교의 최성락 교수. 그는 고인돌 복원 실험을 통해 청동기 사회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했다. 6.8톤 가량의 고인돌 덮개돌을 만들고 실제로 사람들을 동원했다. 70명을 동원해야 덮개돌을 끌 수 있었다. 최 교수는 1톤의 무게를 끄는 데는 10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남 지역에서도 40톤 내지 50톤의 그런 큰 상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석을 끌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봅니다. 400~500명 정도 동원이 됐으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한 사회 조직이 있어야만이 400~500명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고인돌과 청동기 사회의 발전 단계를 연구하는 유태용 박사. 그는 강화도 고인돌 군을 통해 청동기 시대 강화도 사회 규모를 분석했다. 강화도에는 소밀집 지역을 단위로 10개의 고인돌 군이 존재하고 있다. 고인돌의 무게와 개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인돌의 무게가 커질수록 고인돌의 개수는 줄어드는 것이다. 강화도에서 그 사회가 형성될 때 각기 그 마을마다 독립된 형태로 정치체가 형성되었는데 그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각기 독립된 그 마을 정치체가 하나의 커다란 단위 형체처로 이렇게 정치체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은 규모가 가장 크고 축조 상태도 가장 훌륭하다. 부근리 고인돌은 강화도에서 가장 늦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부근리 고인돌을 세웠던 당시 사회는 어떤 규모였을까? 덮개돌의 무게는 109톤. 1톤을 끄는데 10명이 필요하다면 동원된 인원은 1,090명이다. 가구당 인원수를 5명으로 계산하면 5,450명의 인구가 추산된다. 강화도의 부근리 지성묘가 축조되었을 경우의 사회는 엄청난 그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족장 사회가 이미 완성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북 고창군 운곡리에는 큰 바위처럼 보이는 거대한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운곡리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다. 그렇다면 이 운곡리 고인돌을 세웠던 사회는 어떤 규모였을까? 덮개돌의 무게 297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2,970명이다. 한 가구당 5명으로 계산하면 인구는 14,850명이 된다. 규모로 보면 국가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북도, 경기도 쪽에서 고인돌 사회가 해체되면서는 마한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에서는 진안이라든가 변한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무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옥저라든가 예맥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정복과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청동기 시대 고인돌 사회는 고대 국가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